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ADHD 많이 들어봤죠? 즉 충동 조절 장애라고 말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충동적인 행동이 극심한 것이 오늘날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절제에 넘어선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행동이 원천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그 무의식의 원천이 리비도라고 그는 그 이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리비도는 성적 쾌락을 말하는데 성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먹고 마시고 뭐 접촉하고 이런 아주 일상생활에 있는 그 쾌락마저도 그걸 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리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신문을 가져오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인간의 사지가 팔다리가 다 흩어져 있고 머리만 한쪽으로 대굴대굴 굴러 저기에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즉 세계 2차 대전의 그 잔인성을 본 거예요. 그때 프로이드는 자신의 이론을 수정합니다. 무의식 속에 인간의 알 수 없는 영역 속에 공격성이 가지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이론을 정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ADHD까지 이어지는 충동 조절 장애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도 인간의 성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들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라는 것은 그 증상은 여러 가지 일어나죠. 참을성 없는 부족, 그리고 집중력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극단적인 것은 뭐냐면 좋아하는 일은 거기에 집중하는데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동성, 공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ADHD의 증상에서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절제할 수 없는 영역에 넘어서의 그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그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게임 하다가 엄마가 게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게임을 계속 하니까 코드를 딱 빼는 순간 얘가 갑자기 흥분해가 엄마를 막 두드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은 아닌 거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죠. 근데 사단은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다리지가 않습니다.
아들에게 지금 현재 돈을 필요로 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상속세를 내달라고, 내가 받을 상속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그걸 거부하죠. 아버지만 없으면 이 재산은 내 거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심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죽입니다. 이런 사건 많이 일어나죠.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귀신의 형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울증, 이거 역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갑자기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갑자기 삶의 목적이 잃어버립니다. 뭐 많이 얘기하죠. 현실 세계와 자기가 가지고 온 이상 세계와 그 갭이 너무 커서 우울증에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그 고층 아파트의 그 밑을 내다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귀신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귀신의 형태, 마귀의 형태, 또 다른 모습은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배움의 욕구가 있고 지식을 쌓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음으로써 더욱더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자기 중심적 사고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타인의 입장과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하다는 것은 배타성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자기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커다란 문제점이 생기죠. 자기가 정의롭고 의롭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의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상대방과 의견이 틀린 사람, 자기와 의견이 틀린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극단적인 모습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과연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절제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상대방을 배타적이고 경멸하는 행동은 자기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통제력, 자기 자신의 절제력을 잃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오늘날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귀신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상대방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동 엄청 많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게 있죠.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의 그 모습을 볼 때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발표가 난 뒤 거의 한 달 동안 한강 작가의 행보를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한강 작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글을 내가 몇 번 봅니다. 정말 문학의 무지함을 너무나도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의 대답은 마귀에 사로잡힌 대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께 뜻한 바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자신 스스로가 통제 못하고 억제 못하고 절제 못하는 그런 기신에 쓰이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마귀의 세력에 놀아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